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소소한 중국어의 저는 강현주입니다. 자, 이번에는 비교문이라는 걸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비교문. 끌려 그러지 마세요. 비교문이라고 그러면 보통 다들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이 비교문이라는 어떤 어법의 한 카테고리가 사람을 좀 갑갑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 어떤 뭐보다 어떠해 라고 이야기하는 건 일상생활에서도 워낙 자주 쓰잖아요. 뭐 간단한 예로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아요. 뭐 이런 표현도 나은 것 같아 라고 얘기하면서 비교 대상은 언제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건 정말 자주 쓰는 문장이다 보니까 시험에서도 자주 나올 수밖에 없겠죠. 뭐 중국어 실력을 테스트하는 HSK 뿐만 아니라 7급 외무영사직과 같은 공무원 시험에서도 정말 자주 나오거든요. 아니면 어쨌든 어법의 하나의 큰 카테고리이고 또 그만큼 많이 자주 쓰여지는 문장이기 때문에 그러하겠죠. 그럼 여러분, 그런 문제들 봤을 때 어떻게 하세요? 우선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참 잘하는 것들, 문장 구조를 우선 싹 외운 다음에 그 문장 구조에 그 해당 문장들이 어법적으로 맞는지 확인을 하거나 해당 문장 구조에 맞춰서 중작을 하는 건 정말 잘하시죠. 근데 말은 참 잘 안 나와요. 그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외워진 문장 구조 틀에 맞춰서 말을 하려고 하면 틀도 좀 한번 뇌를 거쳐야 되고 단어도 한번 거쳐야 되고 그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뭐였더라 한번 또 생각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렉이 좀 자주 걸릴 수밖에 없겠죠. 뭐 그 문장이 아주 입에 숙련된 상태가 아니라면, 뭐 예를 들어 니하오와 같이 아주 익숙한 상태가 아니라면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그래서 말인데요. 비교문은 물론 문장 구조가 있지만 이 문장 구조가 왜 그렇게 잡혀 있는지 알고 계시면 말하는데도 훨씬 수월해지고, 실제로 시험 문제를 풀이를 할 때도 내가 이거를 비교문 문장을 어떻게 외웠더라라고 떠올리는 게 아니라 비교문에 대한 이해가 한번 있으면 문장 구조는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고 그다음에 예외적인 경우들, 특이 사항들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공부했던 거, 제가 실제로 이제 비교문을 처음 공부할 때 제가 중국인 선생님께 배웠고 그 다음에 제가 배우면서 정말 쉽게 이해가 되어서 느꼈던 점들을 지금 여러분들께 풀어드릴게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한번 7급 외무영사직 2000 몇 년도죠? 지금 보시면 2019년도네요. 2019년도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잘 풀리는지요. 자, A가 B보다 어떠하다라는 비교문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선 기본적으로 무엇보다라는 소위 전치사인 be가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여지죠. 발음은요, be, 삼성입니다. 만약에 be 뒤에 또 다른 삼성의 글자가 오게 된다면 이 be의 성조는 아마도 be 이성으로 발음이 될 거예요. 삼성이 연달아 올 때는 be 하면 발음이 너무 어렵고 축축 처지죠. 그렇기 때문에 발음이 자연스럽게 파도를 타기 위해서 앞에 있는 B, 삼성이 몇 성으로 바뀌는 거예요? 2성으로 바뀌어서 자연스럽게 파도 타듯이 발음이 연결이 돼요. 자, 이건 성조의 특징이었고, 자, B는요, 무엇보다라는 뜻을 나타내요. 저희가 사전을 찾아보면 전치사 또는 개사라고 표기가 되어 있죠. 이런 전치사와 개사 같은 것들은 특별한 어떤 뜻이 있다기보다는 단독에 쓰여지기 어려운 표현들이에요. 왜냐하면 보세요. 뜻만 봐도 무엇보다니까 비교 대상이 와서 하나의 덩어리를 이루어줘야 보다 완벽한 뜻이 되죠. 근데 여러분, 이 be라는 전치사가요. 사실은 본래 동사 뜻이 있어요. be라는 글자는 자, 한자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마치 두 다람쥐가 이렇게 또는 두 사람이 서서 서로의 키를 비교하고 있는 모양새와 같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두 대상이 서로 비교하면 비교에 따른 평가 또는 주관적인 생각이 따라올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이 be라는 한자는요, 무엇보다라는 소위 전치사로 쓰이기에 앞서서 비교하다라는 동사적인 특징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한번 중국어의 어순을 나열하는 순서대로 단어들을 나열해 보도록 할게요. 자, A랑 B랑 비교를 해야 어떠한 결과가 되는지로 동작이 연결될 수 있겠죠. 두 대상이 비교도 없이 어떠하다라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어요?
绝对不可以 절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A랑 B랑 비교를 했다가 먼저 이고 그러고 보니까 어떠하더라 라는 주관적인 결과라든가 객관적인 평가가 올 수 있겠죠. 자, 그럼 가볼게요. A가 B랑 비교를 했는데 A, B, B. 근데 어땠어요? 보니까 비교해보니까 A가 훨씬 더 어떠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A랑 B 서로 다른 두 대상을 우선적으로 비교를 했어요. 물론 두 대상을 비교해서 둘이 똑같다라는 뜻으로도 나타낼 수 있지만 이 B라는 한자는 한자를 보셔도 아시다시피 두 대상 간에 서로 다른 차이를 표현하는 전치사이자 소위 동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B로 비교를 했을 때는요. 확연한 차이를 드러내는 결과를 가지고 와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쟤랑 나이를 비교해 봤는데 내 나이가 훨씬 더 많아를 어떻게 해요? 나랑 쟤랑 먼저 비교를 해봐야겠죠? 我比他 그러면 나랑 걔랑 비교를 했다라는 기본적인 동작이 되죠. 물론 해석은 내가 그보다 라고 해석이 될 거예요. 내가 그보다 어떠해요? 나이가 훨씬 더 많아요. 중국에서 나이가 많고 나이가 어리면 그렇죠. 따 또는 小로 표현을 해요. 근데 여기서는 나이가 많다니까 따를 쓰도록 할게요. 我比他 내가 그보다 나이가 더 많아. 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문장을 놓고 보면 A가 B보다 어떠하다라는 수어로 중국어의 비교문의 문장 구조는 A, B 그다음에 수어가 오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비교를 해야 이 결과 대상을 알 수 있는 거니까. 이때 포인트가 있어요. 두 대상 간의 결과적인 차이를 드러내잖아요. 차이가 뭐 비교적 많을 수도 있고 조금일 수도 있고 훨씬 더 어떠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러 앞에는요. 반드시 어떤 부사가 오게 돼요? 정도의 차이를 확연하게 드러내는 부사가 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매우 한 또 뭐 있어요? 非常 또는 정말로와 같은 真과 같이 단순히 정도의 매우를 나타내는 부사들은 올 수 없고요. 저희도 비교문 한국어로 말하면 어떻게 써요? 내가 걔보다 훨씬 더 많아와 같이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로 앞에는 어떤 정도 부사가 오게 되는 거예요? 훨씬, 보다, 더라는 의미의 끙이라든가 하이와 같은 부사가 오게 돼요. 그래서 제가 걔보다 나이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면요. 나랑 걔랑 비교를 해봤는데 내가 훨씬 더 나이가 많더라니까 我比他更大가 되는 거죠. 좋아요. 그러면 내가 걔보다 훨씬 더 많더라고 와 같이 주관적인 감정을 조금 더 극대화해서 드러내고 싶어요. 물론 말투도 좀 바뀌겠죠. 어떤 뉘앙스도 바뀔 거고 끙 같은 경우는 물론 더욱, 보다, 더와 같은 뜻의 부사지만 객관적인 평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이번 시즌의 옷이 지난 시즌보다 훨씬 더 패턴도 다채로워지고 색감도 예뻐져서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이번 시즌이 더 예쁜 거예요. 이럴 때는 훨씬 더 어떠하다 할 때 끙을 쓰고요. 똑같은 뜻이지만 하이가 정도부사를 쓸 때는 주관적인 평가가 들어가요. 그래서 훨씬 더 어떠하더라고 주관적으로 느꼈을 때 감정을 조금 더 극대화해서 표현할 때 하이를 써요. 그래서 내가 걔보다 훨씬 나이가 더 많더라고 와 같은 뉘앙스를 나타낼 때 我比他还大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뜻으로 봤을 땐 같지만 어떤 뉘앙스적인 측면에서 다를 수 있다는 거. 좋아요. 그러면 한번 7급 외무형사직 문제를 지금 바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글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하고 1, 2, 3, 4 보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우선 메인 문장의 내용을 살펴봐야겠죠. 我觉得真是没有比这部车更让人满意的了. 문장이 굉장히 복잡해 보여. 하지만 사실 쪼개보면 아무것도 없죠. 我觉得 내가 느끼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라는 뜻의 동사죠. 그러면 느낌과 내용은 굉장히 구체적인 것들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목적어는 아주 길어질 거예요. 자, 真是 정말이지. 자, 이하 내용을 이제 강조합니다. 사실 真实은 감정을 드러내는 부사기 때문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자, 没有 없더라, 무엇보다 없어요. 이하 내용보다 더한 것은 없더라. 比这部车 이 차량보다 이 차량이랑 비교했을 때 更让人 훨씬 더 라는 내용이 나왔죠. 그럼 뒤에가 맞아요. 비교한 내용이 어떠한지를 나타내는 표현이 되겠네요. 让人은 뭐예요? 맞아요. 랑은요, 누구로 하여금 무엇 하게 하다.
랑이라는 한자만 봐도 어때요, 여러분들? 말씀원의 윗상자예요. 윗사람이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면 아무래도 누구로 하여금 무엇 시키게 하다라는 동작 자체가 확 머리에 떠오르죠. 참 슬픈 현실이에요. 이걸 이미지를 떠올렸을 때 바로 그런 뜻이 연상이 된다라는 건, 그쵸? 자, 누구로 하여금 무엇하게 한대요? 랑ren 사람들로 하여금, 여기선 나로 하게 하여금 만이들로 더욱더 만족스럽게 하다라는 뜻이 되죠. 그래서 2차보다 더 만족스러운 건 없어요 라고 표현이 됐고요. 사실 B, 이 앞에 모두 다 어떤 주관적인 생각을 드러내는 동사라든가 햇 앞으로 이하 내용을 강조하는 부사가 있었지 사실 별다른 뜻의 표현은 없었어요. 그렇죠? 그럼 B, 이하 내용에 집중하시면 됐었고요. B, 뒤에는 당연히 비교한 대상이 될 거고 끙 이하 내용이 이제 어떻게 느꼈는지 감정 상태의 표현이 오게 되겠죠. 나로 하여금 더 만족스럽게 한 건 결국에 있었다 없었다? 매요. 자, 문장을 보시면 결국 큰 의미 덩어리를 먼저 항상 던지고 있어요. 내가 느끼기에 我觉得 없더라고. 매요. 뭐가 없었어? 구체적인 정보 뒤에서 이제 탁탁탁. 아, 比这部车 이 차랑 비교했을 때 결국 해석은 이 차보다 更让人满意的 나로 하여금 사람들로 하여금 더 만족스럽게 하는 것 사람들을 즉 만족시키는 것은 없더라고. 물론 여기서 让人이라는 표현은 생략돼도 무관해요. 更满意的了 만족스러운 차량은 없었다라는 표현이 되죠. 자, 그러면 1, 2, 3, 4번 중에 답은 가장 만족스러운 거죠. 그러므로 1번에 보기 보시면 最가 가장 눈에 딱 들어와요. 我最喜欢这部车 저는 이 차가 제일 좋습니다. 2번 같은 경우는 比较喜欢그러는 거 보니까 비교적 마음에 든다는 사실 맞아요. 좋아하는 등급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죠. 자, 别人对这部车 다른 사람이 이 차에 매우 만족해야 한다. 자, 질문의 주어는 我觉得요. 그렇죠? 내가 느낀 바를 얘기한 거지. 주어가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3번은 애초부터 고려할 대상이 아니었어요. 4번 别人对这部车 자, 우선 다른 사람이 이 차에 만족한대요. 不满意 만족하지 않는다. 전혀 내용이 일치하지 않죠? 답은 1번이었습니다. 저희가 이 문제에서 이제 속는 부분은 没有라는 키워드가 있다 보니까 없대. 아, 그럼 이 차를 만족스럽게 생각한 사람이 없는 건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죠. 부정사를 써서 전체적인 어감을 조금 더 강조한 거죠. 그래서 이것보다 더 무엇스러운 건 없어요. 没有比 삐리리 끙 어떠한 것들러 라고 하면 됐고요. 문장 끝에 러는 변화의 뉘앙스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전과 다르게 훨씬 더 어떠한 상태로 변한 건 내가 만족스럽게 느끼는 건 없다라는 뉘앙스를 살린 거죠. 이런 점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비교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이해가 좀 더 쉽게 돼서 나중에 문제들을 봤을 때 훨씬 더 문장 구조들이 잘 눈에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수고 많으셨고요. 우린 또 새로운 내용에서 다시 만나요.